저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에게 다가와 묻곤 하죠. 박사님은 라면 드세요? 아마 그들은 제가 건강 전문가로서 절대 안 먹죠라고 대답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가공식품이 얼마나 나쁜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래서 제 대답은 늘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네,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우리는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먹기만 하면 당신을 구원해줄 마법 같은 항암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먹는 순간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절대악인 음식도 없죠. 인체는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라는 단순한 리스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 즉 내 몸 깊은 곳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라면 한 그릇을 피한다고 해서 암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암은 언젠가 재발하거나 전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45명이 공식적으로 대장암 환자입니다. 전 세계 194개국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2위를 다툽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누가 아프냐는 겁니다. 45명 중 남자가 30명입니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은 통계적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삶의 양적인 부분은 풍요로워졌지만 건강의 질적인 부분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 암 환자가 폭증할까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기결됩니다. 바로 별표 면역력, 별표입니다. 많은 분이 암 환자는 운이 나빠서 갑자기 나쁜 세포가 생긴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든 스님이든 어린아이든 건강한 정상인도 매일 몸속에서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균실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건강한 몸에서는 면역체계가 아주 유능한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을 순찰하며 돌연변이 세포를 찾아내고 뭉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버립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 청소부들이 파업을 합니다. 청소가 멈추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암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겁니다. CT나 MRI의 암 덩어리가 잡히려면 크기가 최소 0.5mm는 되어야 합니다. 만약 0.1mm라면요. 현대 의학으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거리의 겉보기엔 멀쩡하고 유사로부터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몸속 면역력이 무너져 이미 암세포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비인지 환자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떻게 암을 죽일까? 가 아닙니다. 별표 어떻게 내 몸의 청소부들을 계속 일하게 할까? 별표여야 합니다. 우리 면역력을 흔드는 3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먹거리,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정신적, 육체적 환경입니다. 이 3가지가 무너지면 암세포의 증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총과 방아쇠.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암은 유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으니 저도 걸리겠죠. 여기서 별표 후성 유전학 별표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즉 DNA는 별표 총 별표입니다.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총알이 장전된 총을 받은 셈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총의 별표 방아쇠
별표를 당기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면역력을 지키며 산다면 당신은 평생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튼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스트레스와 나쁜 음식으로 몸을 학대하면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십니까? 특히 여름 감기에 걸리나요?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고 오래 갑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몸이 지금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청소부들이 지쳤다고 말이죠. 고기 굽는 냄새의 배신. 대장암 폭증의 가장 큰 원인, 바로 식습관을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고기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암 발생률 그래프는 고기 소비량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하며 치솟았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고기 단백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콩을 먹고 살았습니다. 콩의 원산지가 바로 한국, 만주 및 한반도입니다. 두만강, 왜 두가 자입니다. 강에 콩을 실은 배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이름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식탁은 어떤가요? 젊은 친구들은 콩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고기만 찾습니다. 더 심각한 건 조리법입니다. 우리는 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숯불 향, 불맛, 참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맛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새카맣게 태운 그 부분을 먹을 때 당신은 벤조피렌 별표를 먹는 겁니다. 벤조피렌은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성면이나 담배와 동급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캠핑 가서 아이들에게 고기 구워주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석쇠 위에 고기를 올리면 기름이 수치로 뚝뚝 떨어지죠. 불이 확 올라오면서 그 연기가 고기를 휘감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그 연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건 그냥 연기가 아닙니다. 별표 발암물질 종합 선물 세트 별표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아이들 입에 넣어주는 건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날 하필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면 그 한 점의 고기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면과 커피, 현명하게 즐기는 법.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럼 라면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밀가루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범인은 별표 기름 별표입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파뮤에 튀깁니다. 이 기름은 햇빛이나 열을 받으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을 때 이렇게 합니다. 1. 일단 면만 끓는 물에 삶습니다. 이 면이 익으면 그 물은 과감히 버립니다. 산패된 기름과 보존제가 녹아 나온 물이니까요. 3. 미리 커피포트에 끓여둔 깨끗한 뜨거운 물을 붓고 스프를 넣어 먹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쁜 기름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나오는 겉면, 튀기지 않은 면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저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별미로 먹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시중의 커피를 전수조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거의 모든 커피에서 발암물질인 별표 아크릴아마이드 별표가 검출됐습니다. 원두를 볶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이죠. 감자튀김이나 시리얼에도 들어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이 문제로 커피숍에 경고문을 붙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은 극소량이니까요. 하루 한두 잔은 우리 몸이 충분히 해독합니다. 진짜 문제는 메가 커피 문화입니다. 하루에 1리터씩 물처럼 커피를 마시는 젊은 친구들, 그게 문제입니다. 독소는 쌓이는 법이니까요. 향과 맛을 즐기되 몸을 혹사시키지는 마십시오. 생존을 위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특효약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신약으로 팔리고 있겠죠. 음식은 균형입니다. 골고루 먹어서 무너진 면역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 병원에서도 포기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싼 약초나 비밀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암 환자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죽음의 공포에 떨며 눈뜨는 것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암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둘째,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별표 옥시토신 별표이라는 호르몬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 옥시토신이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결론, 내 몸의 주인이 되십시오. 병원은 급한 불을 끄는 곳입니다. 수술로 암 덩어리를 도려내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항암제로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별표 증상 별표를 치료할 뿐입니다. 병원은 당신이 암에 걸리게 된 별표 원인 별표까지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원인은 당신의 식탁, 당신의 스트레스, 당신의 생활 속에 있었으니까요. 수술을 받고 다시 예전과 똑같이 산다면 암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라면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드십시오. 고기를 드시되 태우지 마십시오. 커피를 즐기되 중독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사랑과 헌신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 몸속의 청소부들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길이며 당신이 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